네, 안녕하십니까. 엔캠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엔캠 한번 다뤄볼 건데,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21선을 여러 번 터치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나면은, 다시 한번 요 21선을 분명히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렸었고, 21선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는, 61선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던 이런 어떤 기준봉의 하단부까지 딱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지금 보시면 이때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최근에 이때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던 날이고, 요 기준봉 하단까지 지금 도달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MSCI에는 불발될 수가 있겠죠. 그죠. MSCI 편입되는 줄 알고 지금 들어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저 MSCI 관련한 이슈는 제가 계속적으로 짚어드렸다시피 이게 편입되고 나면 오히려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역발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MSCI 일부러 불발시켰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캠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종목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댓글이 달렸었어요. 제가 그 확인을 했는데, 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거 끝났다, 엔캠 21선도 회복해주지 못하고 이제 61선 향해 간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그런 타점을 매수의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엔캠이 올라간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서 한번 대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은 엔캠이 이 지금 올라갔던 이유가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간다라고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게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머티가 아래에 있는 차트고 위에 있는 차트가 엔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엔캠. 자, 이렇게 주가가 처음 상승하면서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갑니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는 먹혔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에코프로머티도 전형적인 IRA 관련 수혜주였죠. 이때 이렇게 미친듯이 상장하면서부터 계속 올라갔던 에코프로머티이기 때문에 1월 11일까지는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갔다라는 말이 먹혔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엔캠이랑 에코프로머티의 지금 추세는 완전하게 지금 갈리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엔캠은 25%가 올랐는데 1월 29일날, 에코프로머티는 마이너스 9%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이전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 보시면, 이런 구간도 지금 일치하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엔캠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머티도 이렇게 오를 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올랐어야 된다라는 건데, 에코프로머티는 떨어지고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MSCI 편입되고 나서 지금 계속적인 하락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엔캠이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까? 이렇게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오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에코프로머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도 다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명분이 하나가 있었고, 테슬라가 관련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은, 바이든 씨가 이 IRA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대립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트럼프가 뭐라고 자꾸 발언을 하고 있냐면은,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4월 3일날 나온 기사인데, 이때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난 우리가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면서 임기 첫날 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 그게 뭐죠? 바로 AMPC죠. 이 AMPC가 IRA에 있는 조항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세액공제 혜택을 나는 임기 첫날에 바로 그냥 폐기해버릴 것을 서명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즉시 끝낼 것이다. 임기 첫날 끝낼 것이라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어요. 이 지금 바이든이 조금 유리하다라는 내용도 최근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대선이라는 거는 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까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엔캠도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돈을 빌려준 쪽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엔캠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장도 짓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려고 돈을 굉장히 많이 땡겨왔는데, 이 돈이 7월까지 해서 상장하고 팔고 나가야 되는 물량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4월 3일날 저 기사 내용이 장전에 나왔는데 4월 3일날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트럼프가 위험한 발언을 할수록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캠이 IRA 관련 수혜주에서 올라갔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실 거고, 엔캠이 말씀드렸다시피 빚이 많아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구간은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불발 지금 되고 있는 그림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에코프로의 차트와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4월 11일 날 고점을 한번 찍고 이 구간에서 MSCI 불발로 인해서 연속적인 하락,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어디서 돌려졌죠? 60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수렴해주는 구간이 나오면서 21선을 스리슬쩍 회복해 주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때가 언제냐면은 6월 7일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다시피 6월 7일 수요일 날부터 에코프로가 종가가 16%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양봉이 출현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하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 전고점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 6월달 한 달 동안에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시작한 거는 6월달부터 들어서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5월달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왔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월달 한 달 동안에 조정을 받으면서 6월달 다시 한번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7월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만약에 에코프로처럼 엔캠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엔캠이 지금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딱 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 자체는 좀 더 일찍 나왔죠. 이 캔들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모아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이 있을 때 6월 달부터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앞당겨져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게 5월 달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소 한 달 정도는 좀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지금 61선에서 터치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흐름이 있는데 요 구간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한번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점점 변동폭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다가 여러 번 지지 시도를 했던 에코프로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을 두 번 정도 발생을 시킨 다음에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간을 좀 확대해 놓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변동폭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 이런 다시 한번 수렴 구간을 걸쳐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수렴 구간을 거쳐서 발산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지금 변동폭이 꽤나 큰 구간이에요. 보시다시피 큰 상승 이후로 큰 반납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구간이 점점 변동폭이 줄어드는, 어떤 식으로 엔캠도 이전에 한번 보여줬었죠. 이렇게 점점 하락폭이 낙폭이 진정되는 이런 모습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고 나자 다시 한번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고 이렇게 5월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8월 MSCI를 노린다라고 하면 이런 변동폭을 줄여주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금 61선에서 한번 이 구간을 터치하면서 이런 식으로 낙폭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21선이 이제 딸려 내려오겠죠. 그리고 61선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만나는 지점에서 한 번 더 올라타는 시도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나가면서 우리가 8월 MSCI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7월 26일 날 찍었지만 그 이전에 고점을 찍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점을 찍어 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사채를 파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캠 같은 경우에 이때 4월 8일 날 최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 꽤나 많은 조정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큰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쭉 다 먹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굉장히 그 인증글이 화제가 좀 됐었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도 계좌에 큰 수익이 찍히는 걸 지켜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전에도 엔캠이 이렇게 신고가를 찔러놓고 빼는 패턴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짚어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엔캠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행동을 했던 적이 있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3만 6천 원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거기를 찔러놓고 빼는 패턴으로 엔캠이 진행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찔러놓고 빼는 패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처음에 신고가를 찔러놓고 빼는 패턴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안내를 이날 당시에도 드렸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1월 19일이었고 1월 18일이었던 그 전날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우리가 신고가를 찔러주고 빼는 패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에서 2분의 1을 매도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3개월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날짜가 1월 18일이 좀 확인이 되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2분의 1 매도하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한번 영상 5초만 보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런 구간, 지금 전고점 구간이 거의 다 왔죠. 사실 오늘, 바로 오늘 어느 정도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지금 대응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분의 1이라도 팔아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2분의 1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급락 나오기 전날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인 1월 19일 날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 전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위로 살짝 상승하는 척 해놓고 이렇게 빼버리는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1월 19일 날 대응방에서는 뭐라고 안내를 드렸냐면은, 보시다시피 1월 19일 지금 대응방에 상단에 확인이 되시죠? 엔캠 고점 신호 발생했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월 19일 1시 19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가 1시 19분입니다. 요때 1시 19분 이 캔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시 20분 캔들이 이 캔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한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23% 가까운 급락 흐름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이후로 제가 타점 안내를 어디서 또 드렸냐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쭉 끌고 오면서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쭉 끌고 오면서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좀 길게 먹었던 요 두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때가 언제냐면은, 네, 하단에 보시다시피 1월 26일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월 26일로 한번 대응방 가보시면, 자, 여기 상단에 1월 26일 확인이 되시죠? 제가 요때 동시효과를 엔캠을 지켜보면서 엔캠이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은 잡아볼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만원에 좀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07,300원까지 갔다 온 엔캠이기 때문에 11만원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번으로 우리가 가져간 구간이 어디냐면 이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2월 5일입니다. 2월 5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대응방 상단에 2월 5일 확인이 되시죠? 2월 5일 날 제가 오전 9시 15분에 엔캠을 17만 7천원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때가 2월 5일이고 17만 7천원이 여긴데, 요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9시 15분에 안내드린 게 어디냐면은 여기 딱 여기가 9시 15분 캔들인데요. 이때 안내 한번 드리고 나서 다들 요 구간에서는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5분봉이다 보니까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엔캠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요 대응방에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엔캠 지금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갈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많이 꺾인 상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엔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드리겠다라는 말씀인데, 내가 만약에 비중을 못 채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최근에 일봉상 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내가 아쉽게도 30%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너무 상승을 해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30%만 들고 있었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요런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영상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찍는데 1시간이 넘어서 게재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20분짜리 영상을 찍게 되면은 20분에 걸쳐서 또 편집해야 되고 20분에 걸쳐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영상은 최소 1시간이 넘어서 영상이 게재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는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응방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전에 엔캠이라고 보내셨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캠 뒤에다가 샵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스팸 처리가 돼서 문자가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4674-9671번으로 ncam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 안내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cam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ncam이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고작 몇 퍼센트인가요 여러분? 한 20% 먹으려고 이렇게 미친듯이 앞전에 있던 매물을 싹 다 받아 먹어가면서 이런 캔들 흐름을 발생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털기 구간이 지금 신고가를 찔러주고 빼는 패턴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재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에코프로의 차트랑 좀 유사하겠죠?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계속적으로 상장할 물량이 7월까지 해서 있는 ncam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를 주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이제 무너뜨리면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돈을 끌어와서라도 주가를 상승시켜서 다시 한번 이런 위에 구간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얼마까지가 갈 수 있겠죠? 일단 목표가를 80만원으로 잡고 갈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팔아야 될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5월, 6월, 7월에 걸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더 빡세게 상승시켜서 그 위에 구간에서 털어먹고 나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지 간에 MSCI에 편입이 된 다음에 이 편입이 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뭐죠? 이 패시브 자금을 토대로 푸근하게 설거지를 하고 나갈 계획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MSCI에 편입되고 나면은 정작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고점을 찍어 놓으면서 MSCI에 정작 편입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구간에서 본인들이 끌고 온 물량을 패시브 자금을 토대로 푸근하게 설거지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ncam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상장할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분명히 이 패시브 자금을 이용해서 설거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MSCI를 추종하는 펀드의 규모가 13조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13조 원도 아니고 13조 달러다 보니까 막대한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때 본인들의 사채 물량을 해소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ncam이 이런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을 다시 한번 상승시킬 때는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개인들을 순환시켜주는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도 분명히 이 앞전에 있었던 개인들의 매도 폭탄을 치우기 위해서 한번 빼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요런 구간에서 빠져서 여기 지금 딱 요 구간에서 제가 댓글을 봤는데 ncam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관점에서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순환을 시켜주면서 개인들을 롤링을 한번 칠 거고, 이 개인들을 롤링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끌고 온 사람이 여기까지 수익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이제 부티크라고 하죠. 이런 부티크 같은 어떤 소문의 소문을 거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소문이 분명히 퍼졌을 텐데, 이런 구간에서 잘 사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위에 구간에서 굉장히 잠재적인 매도 폭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수익이 1억, 2억, 3억이 찍혔는데 이 3억짜리 수익이 2억 5천, 2억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나도 이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표가가 갈 거다라고 듣고 샀어도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묻겠죠. 야, 이거 진짜 그 정보 맞아? 이거 지금 보니까 21선도 이탈했어. 이거 맞는 거 맞지? 이렇게 하면서 너는 들고 있어? 이러면서 계좌 까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불안하게 공포 심리를 조장하면서 이런 매도 폭탄, 잠재적인 매도 폭탄을 한번 제거를 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면서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들어오는 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마운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추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면은 계속 매수 호가 받쳐주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주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떨어질 때 수익 실현하면서 결국엔 매도 폭탄을 제거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인들을 순환시켜주는, 여기 있는 개인들과 여기서 산 개인들을 순환시켜주는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게 주가를 롤링을 쳐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한번 하락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거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는 과정에서 21선과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8월 MSCI를 노리면서 그 앞전에 고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6월에서 7월 사이 이렇게 봐주시면서 우리가
우리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엔캠이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인데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 하고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아직도 매수를 안 하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XR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요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가져온 요 XR 관련 종목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우리가 뜬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년선 부근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XR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테마 순환매가 돌아올 때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요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해서 요 XR 관련 종목을 선정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군데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한 흔적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한 번도 대시세가 난 적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계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